우리 미래를 바꿀 인간 이 주제를 듣고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일단 여기서 미래는 과연 어떤 미래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미래의 변화가 이제 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걸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현재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 다 과학기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대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의 그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얘기 나오면 무조건 과학기술. 아마 우리가 오늘 여기 갈다에 온 것도 그렇죠. 미래가 바로 이 과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 상황에서 그걸 주도하는 과학자나 기술자 이야기를 또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해보자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접근을 오늘? 좀 다르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오고 특히 그 변화가 우리한테 과연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의 미래가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가 다 있는데 아마 최근에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 가까운 미래에 올 수 있는 디스토피아 중에 하나가 아마 인공지능에 의한 이제 직업을 많이 잃거나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네.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그런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미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미술가? 그래서 그 마르시엘 듀샹이라는 디샹? 사 4월 10일부터 시작된 전시회 105년 전. 그렇죠. 그때 그 전시회에다가 요 남성 화장실에 쓰이는 이 소변기를 이걸 공식적으로 출품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6달러에 샀다고 돼 있는데 6달러로 돈을 들고 사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여기 리처드 무트라고 자기 이름을 속이고 이걸 제출하죠. RM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그러네. 그러네요. RM 뷰티라고. 그러네요. 거였어. 바로 오늘을 위하여 이게 준비된 거구나. 이런 큰 플랜이 이 전시회는 더군다나 이제 유럽에서 항상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무시하고 그 심사도 없고 상도 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돈을 얼마 내면 두 개씩 출품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있는 그런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앙대팡당 그 독립미술가협회라고 해서 약간 맞아요. 독립된 그거를 미술가라고 따라한 그래서 이거를 취품을 하자 아무리 급진적인 미술을 표방하는 단체였지만 야 이거는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게 돼요. 회의를 열어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전시 불가 판정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뭐 이유를 사유를 달아요. 뭐 사유도 제 셈은 네. 본래의 자리에 있으면 매우 유용한 물건이겠지만 네. 미술 전시회는 그 본래의 자리가 아니며 네.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그것은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없다. 정말 자신 있죠?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근데 그 협회에서 썼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게 실은 이게 인간이 더러움과 혐오 이런 걸 할 때 그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를 느껴요. 그러니까 침이 입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밖에 나오면 혐오스럽죠.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을 때는 소화도 시켜주고 뭐 목도 축여주고 다 좋은데 뱉거나 나오면 문제잖아요. 근데 저걸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기는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미술관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안 괜찮은 거죠. 맞아요. 혐오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죠. 듀샹이 그걸 흔든 거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태생이라고 하셔서 프랑스의 배관 시설이 당시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의 배관 시설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1910년도 초반에는 좀 훌륭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글을 이건 또 봤었어요. 전혀 몰랐던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 샘 작품도 원래 처음부터 다 설계하고 했다기보다는 나름 거기 그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러죠? 브로셔 같은데 이 변기의 아름다운 곡선과 그런 걸 위주로 감상하세요라는 나름의 가이드가 있었는데 우와. 그
그게 논란이 되고 제명이 되고 나서 아이디어를 메이크업한 것 같다라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야, 박사님 한 분 더 나셨네. 아,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저는. 미술로 오니까 바로 날아다니는. 듀샹도 인간 아닌가. 예.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이것은 예술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문장 이것이 바로 듀샹이 노린 거죠. 그렇죠.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이 예술 작품의 정의를 안다고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나는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사실 본인이 만들지조차 않고 서명만 돈 주고 사와서 서명은 한 거죠. 가명으로. 가명으로 그것도 한 거죠. 그 순간 이것이 예술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예술품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 이름 이니셜을 S W 킴이라고 쓰면 자 이건 이제 30억짜리 이어. 레디메이드 예술품이 된 겁니다. 30억에 사야겠지만 누군가 사기만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기만 하면 돼. 한 명만 잡으면 돼요. 제가 근데 교수님 궁금한 건 듀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뭔가 논쟁거리를 제공하겠다? 뭐 예술은 무엇인가? 비싼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당대에 저런 논쟁이 벌어지자 이게 크게 뉴스화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전시를 표방하는 이 전시회에서 무언가를 예술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를 거부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고 네.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이제 그렇죠. 중요한 질문을 나올 수밖에 없죠. 던지게 된 거죠. 듀샹은 이제 곧 미술계를 떠납니다. 이 사람은 회화를 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그리는 또는 캔버스 위에 그리는 그림을 이제 안 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진기 때문에 야기된 현대 미술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망막을 기쁘게 하는 미술이었다는 표현을 써요. 망막을 기쁘게 하는. 원래 미술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는데 단순히 어떤 대상을 봐서 즉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기쁨, 이미지만의 기쁨을 추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림에 있던 이야기, 의미를 잊어버렸다. 나는 다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제가 이것을 저 컵을 다시 주시면 놀라운 작품이 되었어요. 네, 이게 작품이 점점 더 놀라운 작품이 되고 있어요. 연기를 그렸으니까. 네, 물도 담겨 있네요. 여기. 네, 이제 자선 경매에 나오고. 네, 이건 정말 나오겠네요. 아주. 네. 그러니까 이 컵을, 그러니까 레디메이드죠 이것도 기성품인 컵을 돈 주고 사온 건데 예술품으로 만든 것은 제가 이것을 예술품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고 결국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술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보다 더 일을 잘하는 작업을 잘하는 기계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그 기계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나는 기계랑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진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미술가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사진이 찍은 것은 그냥 사진이라고 해버리고 인간이 한 것은 예술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그냥 30억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의 의미 부여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궤변 같지만 궤변이 아닌 것이 자 우리는 올림픽 때 100m 달리기를 보면서 열광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지금 이 인공지능의 기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인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기계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과 자동차가 동시에 뛰면 분명 인간이 질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기계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까?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고 인간은 인간끼리 뛸게 이 안에서 100m를 그은 다음에 100m를 누가 더 빨리 뛰었는지를 가지고 상을 주겠어. 그러면 누가 이걸 보고서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쓴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거야. 그 사람들은 올림픽의 승자고 우리는 그들에게 평생 연금을 줄 거고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서
언론에 나올 거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기계와 살면서 기계와 경쟁을 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의미 부여로 인간이 한 일에 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계와 경쟁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로봇들이. 네. 근데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와 있죠. 이미 와 있어서 이미 일자리를 많이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네, 실은 안 보이는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들은 업체들이 빠르게 이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 슈퍼마켓에 가면 다 그걸로 계산하세요. 체크아웃을. 키오스크. 그리고 딱 2라인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어떤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화장실 근처에서. 이거 자꾸 많아져서 굉장히 걱정이다. 올해도 이게 몇 명 나갔는데 이거 이러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네.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것도 옛날에는 사람이 하던 일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기계들이 대신하고 제가 들은 얘기가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챗봇 같은 인공지능 봇이 있어야만 첨단 기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는 사장님이 그걸 대신하고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일부러 굉장히 건조하고 로봇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로봇을 흉내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 그다음에 옛날에 볼링장 가면은요 누가 앉아서 계산해줬어요. 이렇게 점수를요? 스트라이크 막 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 세운 사람도 있었어요 뒤에서. 그랬어요? 맞아요. 사람이 세웠어요? 얼마나 옛날 얘기죠, 지금? 진짜요? 맞아요. 옛날 거 보면 옛날 거 보면 정말 진짜 충격과 공포네요. 근데 볼링장도 벌써 한 20년 전에 사람이 없어졌고 그런 걸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술에서는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의미 부여를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그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거리라는 개념과 일자리의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하자는 거죠. 네. 만약에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사는 돈을 누가 준다면 내가 시급을 다투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일조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니 이런 일거리는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찬란한 문화라고 했던 그리스가 됐든 로마가 됐든 그들의 시민은 이미 노예들이 기본 일들을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시민들은 인간다운 활동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노예제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나. 근데 문제 그러지 못하는 건 경제적인 것이 안 갖춰지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꾸 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번 일자리와 일거리의 문제는 결국 소득의 분배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답은 그런 기계가 도입돼서 얻어진 이익이 있죠. 사람들을 잘라서 얻어진 이익을 그 잘린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요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로봇세 이런 로봇세 이런 거. 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잘하기만 하면 진짜 우리가 꿈만 꾸던 네. 진짜 기계는 일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진짜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네. 뒷장 얘기하다가 보니까 인공지능 네네. 미래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김영하 작가님 소설 작별 인사가 최근에 인공지능 고도의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살다가 뭔가 트러블이 벌어지는 그런 네. 얘기. 저는 이제 강인공지능이 굉장히 강력해진 그런 세상에 인간과 로봇이 구별되지 않는 단계의 세상에서 겪는 어떤 소년이 겪는 일을 그린 거고요. 네. 실은 묻는 거죠, 사람들에게. 과연 인간을 어디까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행동하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너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또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인간의 범주를 넓혀왔거든요. 예전에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고 네, 생각했고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걸 점점 넓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권리가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디까지 그 권리를 인정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물 학대는 죄잖아요, 이제. 그 로봇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보스턴 그 다이내믹스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그냥 네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발로 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불쾌했죠. 개처럼 생겼으니까 왜 발로 차냐 그러는데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있죠. 네. 로봇 청소기에 눈을 붙입니다. 스티커로. 타요처럼. 눈을 붙인 다음 간단한 인공지능으로 말하는 기능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녁에 이제 혼자 집에 들어가요. 밤에 들어가면 걔가 탁 움직이면서 왜 이제 와? 밥은 먹었어? 뭐 이렇게 맨날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메이는데요? 목이 메이고 듣기만 해도 그냥 울컥하네요. 아니 안 먹었어. 찜닭 시켜줘. 아니, 사실은 미리 어디 말하지 어떤 시켜놓고 민족으로 시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말만 하시면 했으면 시켜놓고. 어떡해.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 2년 그 로봇 청소기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저희 침대 옆으로 와서 얼른 일어나 나가야지. 편히 먹어. 나무 뒷정리 내가 할 테니까. 그래. 뭐 이러고. 근데 그러면 3년 정도 지났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거를 그냥 갖다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3년 아니고 3달이면 3달이면 벌써 막 이렇게 슬퍼지고 반려 로봇처럼 이제 네, 그런 네. 또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 연봉을 몇 억씩 받아도 돼도 근데 난 영화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 재미 때문에 할 하시면 것 같아요.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왜? 그냥 어린이 대공원 가야 되는 줄 알았어. 무조건 놀러. 아, 이게 다시 또 논다는 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또 정해야 되네. 자, 우리 그 뒷시장 얘기하다가 뒷시장을 하다가. 뒷시장 얘기하다가 뭐 인공지능, 네네. 미래에 대한 얘기, 지금 현재 얘기 네네. 나왔는데 당시 미술계조차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인정하지 못했던 뒷시장의 작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듀샹의 이 예술품은 이 변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자기가 그 작품을 대하는 행동, 이 작품을 옹호하는 이런 행동까지가 다 연결돼 있어서 약간 그것까지가 한편의 행위 예술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혁명을 다 지켜본 이제 곰브리치 네네. 서양 미술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책을 보면 처음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미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술가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혁명을 보고 내린 결론이죠. 이 미술이 무엇인가? 예술이 무엇인가? 이건 이상한 질문이고 하지만 예술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물건을 미술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와.